안녕하세요. 대진고 2023년 2학기 기말고사 브리핑 좀 드릴 거고요. 이번 시험 범위는 교과서 지문 가운데 관동별곡, 유자소전, 사과를 먹으며, 소유냐 존재냐, 그리고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뀐 이야기, 이렇게 5작품 하고요. 외부에서 추가한 자료 가운데는 고전 시간은 만흥하고요. 고공가가 같이 나오고요. 김수영의 눈, 최승호의 북어, 그리고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이렇게 4가지 현대시가 함께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품은 9개였지만 실제 외부 지문을 연계했을 때는 또 역시 9개가 나와서 외부 지문 역시 중요한 변별력 요소가 되고요. 이 대진고 시험이 여타 일반고에 비해서 다소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컨대 문제 유형에서 선택지의 진술을 약간 트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시험지 안에서 20번 문제를 보시면 20번 문제에 나와 있는 선택지의 구성을 보시면 가장 전형적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는 선택지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20번 문제의 선택지들을 쭉 보시면 이건 학교에서 학습 내용으로 모두 다 언급되었던 내용들이고, 자, 학교에서 수업만 충실히 들었어도 쉽게 정답을 구분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인데, 이와 유사하게 단독 제재로 물어보는 11번 문제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같이 학교에서 제시했던 작품을 가지고 단독형으로 지문을 구성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의 내용 모두는 해당 작품, 그러니까 관동별곡에 나와 있는 작품들에 대한 설명이 모두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번 선지 같은 경우에 정답이었는데, 저 5번 선지에 자연물의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이건 분명히 관동별곡 작품 안에 있는 표현이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그 뒤에 선택지 진술 뭐라고 했냐면, 자, 객수의 정서와 부임지로 행해야 하는 화제의 아쉬움 역시 작품 속에 있는데 2가지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가 연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술을 통해서 학생들이 개별적인 작품 안에 단편적인 정보만을 가지고는 문제를 좀 풀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고요. 자, 그 이외에 가장 중요한 건 외부 작품과의 연계성에서 어떻게 변별력을 주는지 이걸 좀 살펴보셔야 할 텐데, 자, 크게 3가지로 한번 나눠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요. 예컨대 이 시험지에 9번 문제, 15번 문제인데요. 먼저 9번 문제 같은 경우 보시면 발문에서 화제의 정서와 태도가 공통적인 것을 고르라고 해놓고 선택지에서는 고시조, 그러니까 평시조 5개를 함께 제시했고요. 같은 유형이긴 한데 15번 문제도 역시 발문에서 화자의 태도를 같이 물었는데 여기 이 선택지를 보시면 15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보기 자료로 현대시를 넣었거든요. 근데 이 현대시 같은 경우에 전문을 줄 수가 없으니까 보통 1개 내지는 2개 연, 전체 작품에서 1개 내지는 2개의 연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안에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해서 변별력을 주었고요. 2번째 사례는 다른 작품, 외부 작품과의 연계가 크게 문제가 될 텐데, 먼저 작품을 제시하고 교과서 내에 나와 있는 작품과 더불어서 외부 지문,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지 못한 외부 지문을 끌고 들어와서 한 작품을 해석하고 문제 선택지의 적절성을 판단해 볼 것을 요구했는데, 예컨대 6번 문제에 보시면 산수유나무의 농사라는 작품으로 외부 작품을 하나 연계했고요.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 토지라는 장편 소설을 가져왔는데 토지에 딱 한 장면만 가져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8번 문제 같은 경우에 소설에서 나타나고 있는 진술 방식을 교과서 지문 내에 있는 진술 방식과 보기에 자료된 토지의 진술 방식의 공통점을 찾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10번 문제도 마찬가지 현대시 슬픔이 기쁨의 길을 함께 넣어서 인물의 태도, 소설 속에 나타나 있는 인물의 태도와 공통점을 바탕으로 또는 차이점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석해 줄 것을 요구했고, 자, 1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제시한 지문은 북어였는데요. 이 북어와 소재상의 공통점이나 그 표현상의 특징의 공통점이 있는 멸치라는 작품을 가져다가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번 문제 보시면 면왕정가인데요. 고전시가의 가장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면왕정가를 작품의 교과서 제시된 작품과 관련져서 역시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례 2번째 사례에서 보듯이 학교에서 제시한 작품, 시험 범위 이외에 관련될 수 있는 다른 외부 연계 지문을 가져오되 학생들이 가장 썰게 느낄 만한 또는 작품의 해석에 있어서 표현상의 특징이나 내용상의 특징을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운 작품들을 연계해서 변별력을 높이는 특징이 있었고요. 자, 마지막 3번째 사례는 자료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독서 지문 가운데 수필이긴 한데 소유냐 존재냐라는 독서 지문이 교과서에 들어왔었는데 이 교과서 지문과 관련지어서
자,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작품을 해석한 지문을 따로 가지고 들어와서 2번 문제거든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보시면 소유냐 존재냐와 관련되어 있는 자, 일종의 평론이거든요. 이 평론에 해당하는 지문을 끌고 들어오고 교과서 작품 속에 언급되어 있는 정보와 이 지문의 보기 자리에서 해석해 놓은 해석과의 자, 공통점이나 또는 차이점 또는 그 해석의 적절성을 함께 물어보는 문제가 튀어나오고요. 자, 마지막 뒤에 보시면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사문학의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과 내용상의 특징, 자, 또는 주제상의 특징을 함께 물어봤고요. 1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전 시가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작가의 태도 또는 그에 따른 화제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 짤막한 자료를 제시하고 여기에 따라서 자, 작품의 구절에 대한 해석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문제가 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변별 요소는 자, 대진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논수령 문제입니다. 자, 이 논수령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그 긴 문장으로 쓰는 형식은 아니고요. 자, 이걸 하나의 문제가 10점이 배점되면서 각각의 문항을 자, 세부화시켜서 부분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변별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수령 1번 문제 보시면 배점이 10점인데요. 자, 문항이 두 가지로 나눴지만 자, 두 번째 문항에서는 각각 시어의 의미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하는 문제로 4개씩 나누어서 배점을 2점씩 그래서 총 8점으로 각각 구성했는데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 학생들이 논수령 자체 문장으로 쓰는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자, 세부적인 내용을 각각 물어보는 특징을 통해서 학생들이 시험 제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자, 확인을 하고 학습했는지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마무리할 건데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대진고 시험이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선택지의 진수도 까다롭게 돼 있기도 하거니와 외부 작품에 대한 연계의 비중이 크다는 거거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제시한 시험 범위는 9작품이었는데 실제 이 시험지에서 외부 연계된 작품은 앞에 있었던 9번이나 15번 시조나 시가 나와 있는 지문들을 제외하더라도 한 9작품이 함께 연기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지문을 분석할 수 있는 그 지문이 문학작품이 되어도 좋고요. 아니면 평론문이 되어도 좋고 설명문이 되어도 좋고 다른 지문을 분석해서 이걸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영역을 평가하기 때문에 내신 시험 대비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수능 문제 해결력을 위한 공부가 꾸준히 되어 있어야 내신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